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크로버님께서 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크로버님께서 또 많이 긴장을 하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크로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좀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이야기가 좀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현실 공포죠. 네, 근데 아마도 지금 말씀해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겪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걸로 인해서 좀 이런 면을 조심해라 라고 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들을 얘기는 이제 제가 자취를 하면서 겪었던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역도 나오나요? 네, 지역도 크게 동까지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비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맞아요.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겪었던 얘기들이니까 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정도 혼자 살고 있는 자취인이고요. 자취를 하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인데, 일단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처음 살았던 동네가 신림동, 신림역 쪽에 있는 신림동 빌라촌인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저녁에 한 9시쯤에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맨날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쯤에 도착을 했었는데, 신림역 근처에 빌라촌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그쪽에 일단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술집 골목들이 막 있는데, 저희 집이 술집 골목을 지나가지고 한 번 더 꺾어서 들어가는 골목 안쪽에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의 빌라촌들이 그렇듯이 직사각형 골목들로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집을 역에서 가려고 하면 그 술집 골목을 끼고 있는 그 큰 골목으로 쭉 가가지고 한번 꺾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술집 골목을 중간에서 나와서 작은 골목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걸 좀 싫어해가지고 그 술집 골목 중간에서 빠져나와서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골목으로 주로 다녔었어요. 네, 일이 있었던 날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출구로 나왔는데, 출구 바로 앞에 그냥 정말 특이점이 없는 되게 평범한 차림에 평범한 마스크의 남성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면서. 근데 저한테 말을 거실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이어폰도 아니고 헤드폰인데 자꾸 말씀을 막 제 앞에서 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싶어가지고 헤드폰을 벗었어요. 근데 그냥 저를 쳐다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술 한잔 할래요?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보통 하지는 않잖아요. 술집 근처에서는 그러지. 그쵸. 술집 골목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하철역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서 나왔어요. 지나서 이제 그 남자분을 지나쳐가지고 저희 집을 가야 되니까 이제 술집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성분도 술집 골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따라왔나? 라는 생각이랑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냥 술집을 오시는 분이었나 보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했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괜히 이제 긴장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에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그래서 또 작은 골목 쪽으로 가려고 중간에 그 술집 골목을 다 벗어나서 이제 빨리 그냥 이 작은 골목만 지나서 집에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이!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분이 그 작은 가방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3단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3단 우산을 이 막대기만 이렇게 펼쳐서 약간 곤봉처럼 드시더니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지?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큰 골목 쪽으로 냅다 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든 생각이 저 사람 우리 집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봤으면 그 사람이 저를 그냥 따라오지 굳이 다른 길로 해서 그 사람을 뛰어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에는 집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하면 오히려 반사적으로 몸이 좀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집 쪽으로 무조건 뛰었어요. 뛰는데 이 남자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집 쪽으로 꺾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까지 가면은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빌라촌이라 가지고 보통 그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다행히도 그날따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그대로 문을 닫으면서 들어갔어요, 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 고리를 잡고 그게 이제 잠기는데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리니까 그걸 잡고 버텼어요. 버티는데 그 남성분은 이미 집 앞에 왔고 근데 정말 그 처음 본 사람한테 할 만한 행동이 아닌 게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 문 열으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그 손잡이를 붙잡고 이걸 뭔가 놓치면 진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게 너무 시끄러웠는지 1층에 사시는 남성분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막 화를 내시는데 그 밖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너무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저랑 좀 싸움이 났는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문만 좀 열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달래서 보내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납득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1층 분한테 진짜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진짜 문 열면 안 돼요. 이러면서 거의 막 울면서 빌었어요. 근데 진짜 그 순간에 사실 아니라고 화를 내도 되는데 이 순간이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사고가 제대로 안 돼서 막 그랬는데 계속 그 밖에서 남자는 꼭 술만 마시면 저렇게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데 진짜 아니에요.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제가 여자친구 알아서 잘 달래서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울고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1층 거주자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이 아가씨 알고 이 아가씨 내 여자친구다라고 얘기를 임기응변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 그냥 갈 줄 알았고 그냥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남자친구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뒤돌아서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원래 알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1층 거주자분이 일단 따라가는 주셨는데 잡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집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셔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창문이 그쪽 골목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라 집에 들어가서 불을 못 켜겠는 거예요. 왠지 들킬 것 같고 집은 아는데 몇 층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상태로 막 그렇게 벌벌 떨다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경찰에서는 뭐 별다른 일이 생긴 건 아니니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받았고 그 분도 잡지는 못했고 그렇게 이제 이사만 조용히 나온
그런 일이 신림동에서 한 번 있었고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좀 떨리죠? 네, 네. 그때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 그 표정이 너무 그 사람을 되게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 말을 거셨을 때부터. 그래서 좀 불쾌하다고 느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네. 행색이었고 어떻게 생겼고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로 보이고 이런 것도 말씀은 가능하실까요? 네, 나이는 그때 당시에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보였고요. 되게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그냥 티셔츠에 바지 이렇게 입으시고 정말 길 가다가 몇 명을 마주쳐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되게 평범한 차림에 평범한 마스크의 남성분이셨는데 오. 그 표정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1층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1층 거주자분이 저를 쳐다보실 때 뒤에서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비웃고 계셨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고 그 순간에 와, 문 열리면 난 진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한마디로 이거네요. 지금 내가 여기서 떠나도 또 보자?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이사를 나와버렸거든요. 그 후로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이제 좀 지내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사를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그 1층 남자처럼 근데 네. 여기 여자친구 때문에 술 많이 먹었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할 때 그걸 믿으면 안 되겠네. 아, 그쵸. 이게 정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꼭. 그쵸. 진짜 그 순간에 정말 그분은 너무 침착하고 너무 제정신이신 것 같고 저는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라고 치부해버리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상황인 야, 거죠. 인사불성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그때 만약에 문을 열어버리셨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러게. 생각을.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사례였고, 두 번째는 어느 동네에서 또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으셨나요? 두 번째는 그 천호동이었어요. 첫 번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갔던 동네인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주변에 친구를 부를 수도 없고 친척들이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런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천호동에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럼 천호동으로 이사를 가자 해서 천호동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게 신림은 술집 골목도 많고 했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내가 그런 표적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에 구한 집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주택가였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동네 분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다 보니까 여기랑은 조금 멀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 5분 정도 걸어가야지 집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마을버스에서 내리면은 큰 골목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초등학교가 있고 그 초등학교를 낀 옆 골목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가로등이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이 별로 없고 가게들만 있었는데 그것도 밤 시간이 되면 거의 문을 닫으니까 밤 늦은 시간이 되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 근처가. 근데 6개월 동안 별일이 없었으니 일도 늦게 끝났고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고 집 앞에 내려서 골목을 따라서 걸어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그게 제가 아직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쪽이 주택가니까 사람들도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을버스에서 내리신 분일 수도 있고 해서 처음엔 신경을 안 쓰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가까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지나가시려나 보다 했는데
제 옆에서 발을 맞춰서 걸으시는 거예요. 제 걸음이랑 맞춰서 걸어가시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이게 뭐지? 하는데 티가 안 나게 살짝 옆을 봤어요. 그때가 정말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어두운 옷에 모자를 깊게 푹 눌러 쓴 남자분이 제 옆에서 같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큰 골목이니까 굳이 제 옆에 붙어서 걸으실 일이 없는데 옆에 딱 붙어서 누가 보면 일행인 것처럼 그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웃나? 약간 웃음을 살짝 참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이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한 게 너무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한다는 티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척하면서 걷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서 제 옆에 붙어서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 그러면서 중간중간 웃음을 참는 것 같은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막 진짜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진짜 얼어붙는 느낌?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직은 가로등이 너무 없으니까 빨리 좀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다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달릴 자신도 없고 그냥 앞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그 큰 전봇대 가로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초등학교 실루엣이 보이고 주택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아 제발 진짜 저 주택가에서 한 분만 나와달라고 제발 한 분만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라도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어 보여요. 옆 얼굴을 그냥 보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아예 미쳤다. 노골적으로 뚫어져라 보시면서 예. 휘바람을 부시고 그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아 제발 하고 있는데 진짜 다행히도 제가 그 전봇대 바로 앞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에서 그 초등학생 아이 둘을 둔 부모님이 4인 가족이 나오신 거예요. 산책을 하러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분들이 되게 화목하게 나오셨거든요. 예.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오셨는데 딱 나오시는 순간에 갑자기 아씨 이러더니 뒤돌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이게 맥이 탁 풀리는데 그게 저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닌 건지 아내분이 갑자기 남편분한테 뛰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잡으라고. 그러고 애들을 대문 안으로 숨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 남자를 잡지는 못했고 왜냐면 너무 순식간에 잠깐 보신 거라 가지고 그런 건지 그리고 먼저 뛰어갔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 가족분들께서 산책 나온 김에 집에 데려다 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집까지 어차피 그 동네니까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정말 이게 그 후로 누가 휘파람을 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그때부터 이게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더라도 너무 막 그 심장이 이렇게 옥죄이는 느낌? 트라우마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어떻게 그 느낌을 확 눈치를 채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감사했던 게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아빠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뛰어나와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그냥 아빠 하고 대문 열어놓으니까 그냥 대문으로 들어와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위안이 많이 됐었던 그런 일입니다. 진짜. 근데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겪는 일들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크로바님도 시청자분이시고 네. 지금 말로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용기 많이 내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많이 용기 내주셔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 더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크로바님. 자, 이제 마지막 동네로 한 번 더 좀 힘든 기억을 좀 끄집어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집은 아니고요. 집에 예. 가는 길인데 남구로역 가리봉동입니다. 아이고, 가리봉동이라고 하면 니네 눈지 아니? 거긴가? 아, 네, 맞습니다. 엄마.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가 한창 그 범죄도시 원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럴 때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친오빠가 그 동네 무서우니 그 근처로 다니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그 바로 옆 동네에 이제 가산동에 살고 있었고요. 거기 근처에 좋아하는 맛집도 있었고,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괜찮다, 뭐 그 옛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사는 건 아니니까 잠깐 가는 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그때 가산동에 살고 있었고 직장은 신도림역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옆에 저희 집 근처에 안양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양천으로 해서 쭉 따라 올라가서 도림천으로 지나오면은 자전거를 타고 한 30분이면 출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을 때고, 계속 그렇게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은 이제 휴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네. 출근을 그날도 자전거로 하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한 동생이랑 같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어가지고 PC방을 가서 좀 놀다가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PC방에 갔다가 밤 늦게 나오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새벽 4시쯤 헤어져서 자전거 길을 찾아봤는데, 안양천 그 변이 새벽 시간에 다니면, 그러니까 밤 시간에 다녀도 네. 그 불빛이 별로 없어서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그래도 가로등이 많고 뚫려 있는 시내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안양천으로 해서 가면 30분이 걸리는 거리가 시내길로 가면은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어차피 지금 시간에 사람도 없을 테니까 빨리 그냥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잠을 빨리 자자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새벽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밤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기면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남구로역 같은 경우에는 언덕에서 꺾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네. 남구로역에 딱 당도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길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 시간이 한 4시 반쯤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많고, 막 아직 그런 그 가게들이 불이 켜진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길에 너무 많아서 피해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솔직히 차가 무서워서 인도 쪽에 딱 붙어서 가다가 조금 떨어져서 나왔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좀 피해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풍채가 엄청 크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길에 걸어 다니시는 분 중에 키도 엄청 크시고 풍채도 엄청 좋으시고 머리는 이제 길러서 묶으신 것 같더라고요. 민소매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갑자기 제 자전거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전거 뒤에 받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제 자전거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하고 일단 피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피하니까 다른 분들도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자전거를 잡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경찰분들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근처에는 새벽 시간에 경찰분들이 경찰차를 대놓고 순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니 경찰분들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경광봉 같은 걸로 막 그분들을 못 오게 막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막 휘저으시면서 그러시더니 그 경찰분들 중에 한 분이 아가씨 이 시간에 미쳤다고 여길 왔냐? 무슨 일 당하고 싶어서 여길 왔냐? 그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타고 빨리 집에 가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죄송하다고 이랬더니 지금부터 차도로 웬만하면 1차선으로 그냥 가라 하시는 거예요. 1차선으로 가고 저기 가산동으로 갈 때까지 절대 자전거 멈추지 말고 인도 쪽으로 가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쪽은 이제 차는 없으니까 일단 완전 차도로 해가지고 1차선으로 해서 가리봉동이 끝나는 지점까지는 갔어요. 근데 가리봉동에서 가산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왕복 10차선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가산동 자체가 물류센터가 많아서 새벽 시간에 탑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되게 빠른 속도로 다니고 그 길이 이제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거기를 지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그냥 달려야 되는데 쌩쌩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다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이제 자전거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제 옆으로 스타렉스가 한 대 세워져 있었거든요. 스타렉스가 이제 횡단보도랑 일직선으로 평행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갑자기 무서운 영화들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그냥 차가 세워져 있는 것도 무섭네 이 동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무도 안 탔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더니 후진을 하더니 제 앞에 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 가려면은 자전거를 살짝 틀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안 내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래서 와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 어느 남자분이 계신데 되게 왜소하고 엄청 후줄근한 차림에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분이었어요. 더벅머리에. 네. 그분이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재밌는 걸 봤다는 듯이 막 웃으시면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진짜 뭐지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두워서 가려져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 건물 쪽에서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나온다.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남성분 한 4-5분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려서 나오시더니 그 횡단보도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근데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신호를 볼 수 있게 정면을 보고 쓰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차가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자전거 페달에 발을 대고 그냥 초록불 되면 그냥 튀어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저랑 그 신호등만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초록색 불이 확 다 껴가지고 그대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튀었어요. 완전히 그 순식간에 낼 수 있는 거의 최고 속도를 찍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미친 듯이 달려서 그 가산동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그 아울렛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울렛 건물 쪽으로 해서 몸을 숨기고 뒤를 봤는데 아까 그 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다시 되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그리고 스타렉스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다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가정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리봉동을 벗어나서 뭔가 그런 범죄가 일어나면 뭔가 더 크게 가중처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제가 그날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날은 저희 집까지 가는 길에 육교가 2개가 있는데 자전거를 그냥 들고 뛰었어요. 집까지 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상황은 그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좋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진짜 그날 집에 도착을 해서도 해가 완전히 뜨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를 경비원 분이랑 같이 확인을 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쵸. 그 후로는 정말 단골집도 잃어버렸고 정말 그쪽 근처에 못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새벽 시간에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거를 정말 안 하고 그 이후로 그 여파인지 집순이가 돼서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신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실 분들에게, 이미 듣고 계신 네. 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크로바님의 잘못은 1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거고 잘못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로바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왜 그 상황에 왜 그렇게 못했냐고요? 답답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그 상황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배트맨이 있고 로보캅이 있어요. 그냥 악당들이 입을 쏘면 죽는 거거든요. 그 존재들은 입이 뚫려 있으니까 입만 쏘면 죽는데 자꾸 딴 데 쏘잖아요. 답답하죠. 네.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고 몸이 굳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정말 그냥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3가지를 들려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여서 오늘 다시 한번 힘든 이야기 꺼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크로바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로 숨 막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장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입장이었을 때는 어땠을까,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고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겪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